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랠리가 돋보이게 일어나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는데요. CPI 지표에 관심들이 많았었죠. 근데 CPI는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발표가 됐습니다. 살짝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걱정은 했는데 엔비디아가 7%나 급등을 하게 되면서 랠리를 다시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걱정거리가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기대치를 모아갔는데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ELS, 홍콩발 ELS에 대한 손실배상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있었던 은행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손실배상의 규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더라도 은행주들의 어떤 자본력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은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ELS 배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이 부분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예상치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올해는 실적 기대감이 더 클 것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 지나면서 이제 4월 달로 넘어갈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조금 후끈할 것 같습니다. 만기일 전날이라서 약간 경계를 좀 해야 되는 모습이고 변동성도 좀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분위기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일단 전망이 일단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기를 잘 넘어가게 된다라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로만 봐서는 2700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고요. 일단 다우지수가 0.61% 상승이 됐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1.5%나 올라와줬습니다. 즉 하락한 부분 거의 대부분 다 잡아먹고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의 포지션 보면 일단 상승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CPI의 영향을 통해서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 전환이 됐었죠. 여기까지는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가파른 상승을 보입니다. 쭉 치고 올라가 버리죠. 마이너스 나왔어 바로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쭉 치고 올라가는데 밑에서 들어오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치고 올라가고 중반 정도 시점에서 한 번 또 살짝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시작 전보다 더 높은 수치로 마무리됐고요. 나스닥은 그냥 마지막까지 쭉쭉 당기면서 끝났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술주 대부분이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나쁜 소식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분위기 약간 우리한테도 기대감이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CPI 지표가 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약간 부담이 됐죠. 자, 일단은 CPI는 지난달보다 0.4% 올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지난번에 발표된 0.3보다는 조금 웃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에는 부합했다. 뭐 그냥 그렇다.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지금 3.2%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지난번에 발표 수치가 3.1이었고요. 이거보다 낮아질 것인가 아닌가 말들은 많았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유가 이야기 한번 해드렸죠.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유가를 제외하고 나면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가는 수치가 나옵니다. 다만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것이 약간 애매한 거죠. 자,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0.4
0.4%. 그래서 지난번의 수치와 같은 내용이었고요. 하지만 예상치인 0.3보다는 웃돌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년 대비로는 3.8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수치는 3.9였기 때문에 조금 낮아졌지만 예상치는 또 3.7이었어요. 예상보다 웃돌았다 되어 있죠. 자, 지금 보시면 근원 CPI, 즉 유가 같은 경우들 이 에너지 쪽 제외하고 나면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그냥 CPI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보통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큽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감안은 좀 하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CPI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나쁘게 나왔습니다만 이제 14일 우리로 치면 이제 주말이 되겠죠. 이 주말 시점에서는 이제 PPI 지표 발표가 되는데 요놈이 제법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CPI를 잘 이렇게 소화하고 넘어가면 PPI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됐을 때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면서부터는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가 더 움직일 수 있는 상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국채 금리는 10년물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습니다. 4.115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5베이시스 포인트. 이게 0.005인가요? 005인가요? 뭐 하여튼 뭐 이 정도 되고요. 2년물 국채 금리도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수치로 4.59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보다 높은 수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뒤집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이런 장단기 역전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일단 전반적으로 뭐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좋은 뉴스들은 아니고 그냥 약간의 배드적인 느낌, 좀 나쁜, 기분 나쁜 그런 뉴스들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보죠. 자, 기술주들의 강세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얘기 나옵니다. 자, 오라클의 실적 호조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무려 11%나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 이 중요한 부분이 이 분기 실적은 이제 올 한 해 동안 이런 기술주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전해지게 될 거예요. 이 실적이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충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마다 계속해서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고요.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엔비디아가 무려 7%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려간 거 그대로 다 보상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뭐 그냥 되돌렸어요. 다시 나는 신고가 종목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엔비디아 쪽에 그래서 뭐 대단한 호재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뭐 그렇다고 주가가 떨어질 때 악재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조정이 필요할 때 그냥 눌렀던 그런 부분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투자자들이 참지 못한 상태에서 밑에서 그냥 막 치고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건 7%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주죠. AMD도 올라가고요. AI 수혜주로 꼽혀온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7% 같이 또 올라갑니다.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2% 상승, 아마존도 2% 상승, 기술주 대부분 다 올랐죠. 근데 테슬라만 조금 내렸어요. 테슬라도 낙폭을 조금 회복하기는 했습니다만 마이너스권 제법 깊게 들어가다가요 이제 약보합으로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마이너스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물과 기름 같은 상황이죠. 다른 애들 올라가면 테슬라가 좀 밀리고요, 테슬라가 올라가면 다른 애들 좀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AI가 주도해서 올라갔으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졌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국내 증시에도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어제 삼성전자 올라온 부분이 약간 애매했을 텐데 뭐지? 왜 올라오지? 이렇게 생각됐을 텐데 그냥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애들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상승폭에는 제한적이 걸리겠습니다만 소부장 쪽은 다르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이쪽으로 후끈 달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만기일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기를 앞에 두고 있다는 거. 오늘이 만기일이 아니에요. 내일이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올려놓고 나서 끝나버리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충격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자기 수치에 맞추기 위해서는 상승시켜 놓고 때리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700 터치하는 것까지 가놓고 그 다음에 쭉 빼가지고요 2680이나 70이나 이렇게까지 다시 떨구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안 떨구면 내일 떨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안 오르는데 그러면 내일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타나는 것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딱 기울여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번 주가 지나면 된다. 만기일이 지나면 된다.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또는 뭐 저 PBR 등등등 좋은 종목들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겠다는 생각보다는 떨어졌을 때 더 사겠다 생각, 잘 들고 가겠다는 생각 이것만 잡아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인플레이션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이번 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을 흔들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금리 인하 가능성 6월 달에 거의 70% 가까이 나옵니다. 지금 67% 정도 나와서 별로 변하지 않는 수치를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대신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도 약간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점점점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어떤 포지션들은 계속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금리,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 크게 걱정할 거 없고요. 우리는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주도주의 랠리만 신경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홍콩발 ELS, 이 홍콩 ELS.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ELS라는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워낙 시장에서 많이 떠들어가지고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면 ELS는 주가 연계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합성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홍콩 지수만 있는 게 아니죠. 홍콩 지수 그다음에 뭐 저쪽에 뭐 상하이 지수 그다음에 뭐 일본 지수 이렇게 다 포함시켜가지고 했다. 만약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뭐 동남아 구역 해가지고 ELS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ELS라는 게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이 낙인 베리어라고 합니다. 이게 손실 확정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을 터치해버리면은요 그냥 다른 나머지 기초자산이 아무리 뭐 폭등을 하더라도 그냥 손실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ELS 상품을 팔았는데 그 안에 홍콩 H 지수가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홍콩 H 지수가 쾅 떨어져 버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나가리 되는 거고 그냥 이 ELS에 투자한 상품 자체가 손실이 나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수익은 일단 특정 그 포인트 즉 만약 홍콩 H라고 본다라면 이 홍콩 지수가 만약에 지금 12,000포인트였었잖아요. 12,000포인트에서 뭐 7,000포인트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수익을 줍니다. 근데 그 수익률이 만만치가 않아요. 뭐 10%대 막 그 15%대 막 이렇게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판매할 때 뭐라 그래요? 에이 설마 홍콩 지수가 50% 빠지겠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그래. 지수가 50% 빠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뭐 일어나지 않았던 정말 뭐 리먼 사태라든지 뭐 이런 무슨 코로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끝난 상태에서 주가만 오르는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야 거기 설마 터치가 되겠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터치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자 그거 이 낙인 베리어 그 다음에 낙아웃 베리어가 있습니다. 낙아웃은 이제 이 홍콩 ELS가 10%라는 수익률 확정 지을 때 만약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 버려. 그러면은 그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그 위쪽의 수익률은 책임지지 않고 그냥 조기 상환을 시켜버립니다. 이거 너무 올라서 이제 끝이에요. 10%만 먹고 떨어지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한 상품들이에요. 근데도 그걸 좋아하시더라고. 그 10%라는 수익에 눈이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낙인 배려를 일단 때리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면 원금만 돌려줘요. 손실 없이. 근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하면 그 나머지가 손실이 전부 다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기초자산 중에 가장 낮은 거 그것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홍콩 ELS인데 홍콩발 ELS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ELS의 이제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불안전 판매였다 해가지고 손실 배상해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팔아먹은 게 KB금융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은행주들이 요즘에 뭐 있어?
있어요. 주주 환원 정책 뭐 이런 거 한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문제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손실배상금을 내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네, 이익금에서 손실배상금 내주고 나면은 이 배당 줄 것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주주 환원 정책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여기 국민은행은 지금 8조 원을 상품을 팔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은 2조 4천억, NH농협 2조 2천억, 하나은행 2조 원, SC제일은행 1조 원, 우리은행은 400억.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네,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팔아먹었으니까 그냥 국민은행만 치더라도 8조 원인데 이게 지금 손실이 반토막 나게 생긴 거잖아요. 마이너스 뭐 40% 50%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왜냐면 홍콩지수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있지만은 역시 그 위로 올라오고 와서 기준점을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행들이 이제 이런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커지니까 손실을 배상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배상금 규모 한번 보면은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약 6,760억. 네. 아까 얼마 팔았다고 했어요? 8조 원 팔았는데 손실은 6,760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계산해서 네, 8조 원 팔아먹은 게 마이너스 30%만 나왔다 쳐도 2조 4천억이 손실인데 여기서 그냥 6,760억만 네, 보상해 주겠다. 물론 이제 상품을 판매할 때 불안전 판매도 있지만 알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액을 다 보상해 주는 못한다. 근데 보상 규모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2조 4천억 팔았는데 2천억 정도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10분의 1, 대부분 10분의 1인 것 같아요. 하나은행은 1150억. 10분의 1도 안 되거나 10분의 1 정도 수준. 그러니까 10% 정도 수준만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뭐 8조 원 팔아가지고요, 10% 환불 받았다. 우리 상품 팔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닭을 10마리 팔았는데 한 마리가 맛없다고 환불 들어왔어요. 알았어, 꺼져.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되게 나쁜 거지. 지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홍콩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면은요, 일단 손실의 규모가 조금 줄어듭니다. 근데 마이너스 40이든 마이너스 30이든 이게 뭐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손실의 그 원금이 보장될 것처럼 얘기해서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정도 손실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30이네요. 괜찮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게 참 네, 답답스럽다 얘기죠. 네, 지금 홍콩 지수가 5,748이라고 하는데 네, 이미 이제 녹인 구간을 한번 터치를 해버리면 이거 답이 없어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손실이 무조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우리가 네, 뭐 은행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네,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은행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겠습니다만 ELS 상품을 네, 구매하신 분들은 손실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은행주 입장에서는 다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네, 배상을 이렇게 많이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배상이 나온다. 이것도 뭐 어느 정도라도 돌려받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네, 모두 다 보전받지는 못할 것 같다 판단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거나 실제로 이제 뭐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배상 금액은 약 80%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손실을 그냥 그대로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LS 같은 파생 상품은 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안 하는 게 낫겠죠. 네,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은행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얘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좀 짜증나는 얘기네요. 그죠? 네,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자, 커지는 실적 기대감. 코스피가 2700행을 갈 것이냐. 2700 터치가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주에 터치하는 것은 약간 네, 뭐랄까 보여주기 싫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3월 말 4월로 넘어가면서 배당금 나오고 실적 발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가 진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뭐 한 달 정도 보고서 2700 넘겨서 가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00을 넘기더라도 한 번 정도 조정을 또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지선을 또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2700 이제 넘었어, 이제 갑니다 라는 식으로 바닥을 캉캉 찍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나와줘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한국전력의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이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4조 9천억 원에 불과했었지만 지금은 실적 그 전망치가 많이 올라와서 9조 5천억 네, 이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크게 대폭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역시도 실적 전망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요 221조 8천억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223조 9천억이다. 그러니까 약 2조 원 정도 늘어나는 모습이죠. 네, 실적이 2조 원 정도 늘어난다라는 것은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이 2조 원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이 크게 늘어난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망치가 나오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대형주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실적 개선을 통해서 실적 랠리, 실적 어닝 랠리, 실적 장세가 나타나게 되는 이제 4월달, 5월달 중반까지도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한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해서 또 이제 한국전력의 이익률이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나올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기업들의 실적이 뭐 한국전력을 지금 주력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외의 종목군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해상 운임비 급등에 대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위협.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동 지역의 문제 때문에 지금 운임비 급등하면서 HMM이라든지 관련 종목도 많이 올랐던 거 그때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상 운임이 올라가는 이유는 저런 일시적인 부분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왜냐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동량이 좋아져야지만이 그게 진짜 운임의 상승이고요. 조선주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특수 선박이라거나 또는 이제 일시적인 네, 일단 지역적인 어떤 리스크를 통해서 운임비가 급증했다. 이 부분만 가지고서 네, 전체적인 부분을 평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 상승 이렇게만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있긴 한데 어쨌든 실적이 증가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적 증가시켜 놓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주가 올라가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얘기 나옵니다. 네, 한 달 전보다 또 올라와서 11조 원이 넘을 것이다. 올해 영업이익이요. 11조 원 넘을 것이다.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뭐 적자였지만 올해는 그냥 흑자로 간다.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일단 흑자는 되어 있기 때문에 빵 치고 넘어가는 모습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는요. HBM으로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HBM이 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그래서 팔면 팔수록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줄었대요. 그래서 32조 600억 정도인데 요거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승부수를 던져놓은 게 있잖아요. HBM3E 12단짜리 요게 이제 다음 주 네, AI 그 행사에서 실물을 공개하게 되고 엔비디아의 네, 이런 샘플 테스트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삼성전자의 이 막대한 캐파, 삼성전자가 지금 전년도에 반도체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R&D 투자를 역대 최대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 방에 터지게 되면은요, 네, 올해는 뭐 당장 힘들겠지만 내년에 기대감이 무지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랠리가 올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내년도까지 더 이어진다면 그런 것들 미리 선반영하는 주가의 특성상 주가가 많이 오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네, 주가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2,800이든 3,000이든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끌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현대차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실적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뭐 크게 문제거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실적 기대감은 계속 높은 편이다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코스닥이죠. 코스닥 쪽에 실적 전망치는 좀 꺾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0개 코스닥 상장사 이 실적 전망치가 나온 그런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를 보니까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이네요. 4조 2천억에서 3조 9천억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코스닥 쪽이 진짜 실적이 좀 그지 같긴 하다. 그죠? 그 60개 기업이지만 아무래도 다 합쳐가지고 그래도 실적 전망치가 나올 정도면 제법 그래도 의미가 있는 기업들일 텐데 다 합쳐서 영업이익이 4조 원밖에 안 된다. 야, 그럼 뭐 한국전력보다도 못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아무튼 뭐 좀 하향 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의 판매 성장성이 둔화가 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실망감이 확대되었기 때문이고 게임주의 실적도 중국 때문에 약간은 경기 둔화의 우려감이 있다. 이 정도로 얘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실적 기대감들은 역시 대형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 뭐 좋은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 네, 좋은 소식을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AI 랠리가 지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엔비디아가 또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 기대감이 좀 커질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주가도 올라올 것 같죠? 네. 근데 올라오게 되면 만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또 명심해야 됩니다. 자, ELS, 홍콩 ELS 손해배상 때문에 은행주들이 조금 흔들리겠는가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손실 배상금이 많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미 손실 충당비용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네, 조금 안쓰러운 것은 네, ELS 투자하신 분들이 네, 손실을 그래도 그냥 좀 확정 지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도 좀 답답한 내용이겠죠. 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향후에도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우리가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은 실적 기대감이 조금 나빠졌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해보고 나서 수익이 나지 않아 실망감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다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승률이 60%만 되어도 돈을 번다고 한다. 한두 번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당신의 계좌가 계속 손실일 거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네, 손실 한번 났으니까 그것이 모두 그냥 주식 투자하면 다 손해보는 거야,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면 네, 또 손해보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또 수익을 내는 것도 생기는 거고요. 내가 매매하는 것에 대한 승률이 60%만 되어도 돈을 제법 잘 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넉넉하게 여유 가지시고 느긋하게 좋은 주식에 오랫동안 투자하시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살짝 좋은 날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기대를 좀 가지고 출발해보자고요.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